몇 번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학원 뒤편, 주차장.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 그녀 위로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너 같은 년은 매가 약이야. 남자의 발이 다시 한번 여자를 향했습니다. 임신 6개월.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CCTV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주차장 모퉁이 검은 차량의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목격한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김지민은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6달이네. 임신 초기 입덧은 지나갔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운전학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남편 민재는 매번 말했습니다. 임신한 년이 운전은 왜 배워? 집에나 있어. 하지만 지민은 알았죠.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도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한다는 걸.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몰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오후 2시. 민재가 출근한 후였죠. 학원까지 버스로 20분. 지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지. 학원에 도착하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맞이했습니다. 김지민 씨 맞으시죠? 저는 담당 강사 이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신 중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활동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가 떨렸습니다. 지민의 심장도 함께 뛰었죠. 긴장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천천히 떼보세요. 이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발을 조금씩 움직이자 차가 앞으로 나아갔죠.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정말요? 네, 처음 치고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 선생님의 칭찬에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죠. 남편은 늘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병신같이 왜 그것도 못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차는 천천히 학원 주변을 돌았죠. 우회전할 때는 방향지시등 켜시고 천천히 돌아보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선 변경도 연습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죠.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민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그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무거나. 그리고 어디 갔다 와?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재빨리 답장했죠.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났어. 친구? 누구? 고등학교 때 친구 가영이.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사진 보내.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 가영이와 찍은 사진을 찾아보냈죠. 읽은 표시만 떴을 뿐 답은 없었습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왔어? 응. 마트 갔다며? 장 본 거는? 친구 만나느라 까먹었어.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내가 집 근처 CCTV 다 확인했어. 넌 마트 간 적 없어.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디 간 거야? 아니, 그게, 말해.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운전학원. 갔어. 뭐? 아기 낳으면 병원도 가야 하고.
배부른 년이 운전은 왜 배워?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사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 선생님이야. 남자?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내가 감히 다른 남자 차에 타? 아니야, 그냥 수업이야. 웃었지? 그 새끼 앞에서?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 민재가 지민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으라고요. 당장 학원 그만둬. 환불받아.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학원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아니라 수업 일정 변경이었죠.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그녀는 남편 몰래 다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늘은 차선 변경 연습해 볼까요? 네. 수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지민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죠. 정말 잘하시네요. 금방 면허 따시겠어요. 이 선생님의 칭찬에 지민이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원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민재였죠. 그는 차에서 내려 연습 차량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민이 내리자 민재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내가 그만두라고 했지? 이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야? 저는 이 학생의 담당 강사입니다. 학생? 이 여자 내 마누라야. 그렇다 해도 민재는 지민을 끌고 학원 뒤편으로 갔습니다. 어둑한 주차장.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내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 새끼 앞에서 웃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닥쳐. 쿵. 민재의 발이 지민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감쌌죠. 아, 아기. 아기, 그게 내 새끼 맞아? 민재의 발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지민은 필사적으로 배를 지켰죠.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죠. 차에서 내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신고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학원 뒤편에서 임신부 폭행이.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지민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배가 아파요.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이 선생님은 지민을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죠. 야, 내 마누라 어디 데려가? 병원입니다. 따라오시든지. 이 선생님의 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 블랙박스는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일을 담아내고 있었죠. 학원 주차장의 CC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지민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임신부 폭행 피해자입니다. 이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죠.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네, 우리 아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제리배에 닿자 지민은 몸을 떨었죠. 화면 속에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 쿵쿵. 아기는 괜찮습니다. 심박수도 정상이에요. 의사의 말에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산모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옆구리요. 여기. 의사가 조심스럽게 옆구리를 눌렀습니다. 지민이 신음을 흘렸죠. 갈비뼈에 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데 임신 중이라 CT는 어렵고.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갈비뼈에 금은 가지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이었죠.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입니다. 임신부에 대한 폭행이라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진단서 여러 장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필요하신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응급실 밖에서 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나오자 그가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네. 아기는 무사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 선생님이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학원 CCTV 영상도 복사해뒀어요.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임신부를 폭행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남편한테.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만큼은 꼭 증거를 확보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선생님의 말에 지민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늘 말했죠.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하지만 지금 누군가 처음으로 말해줬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더라고.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지민아. 그는 다급하게 달려왔죠. 하지만 지민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요. 아기는 괜찮아? 걱정돼서. 걱정? 당신이? 지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난 안 가요. 뭐? 당신한테 맞으면서 살 생각 없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지금 정신 나갔어? 나 내 남편이야.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차나요? 지민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표호로 말했죠. 그건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운전학원 간 게 거짓말이에요? 다른 남자 차에 타고.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민이 이 선생님을 가리켰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이 선생님을 향했죠. 당신이 그 새끼구나. 말씀 조심하시죠. 여기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민재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폭력은 가정사가 아닙니다. 범죄죠. 뭐? 경찰도 이미 신고했고 증거도 다 확보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 CCTV, 블랙박스, 목격자 다 있습니다. 지민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당신이 나를 차던 장면이요. 임신부 폭행. 경찰이 관심 가질 만하죠?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민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환자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 내 마누라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병원 규정입니다. 민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지민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이혼하겠어요. 뭐?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비웃었죠. 변호사? 너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당신한테 맞지는 않겠죠. 지민의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죠. 너 지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녹음하고 있어요. 지민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죠. 협박도 증거로 쓸 수 있대요. 민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 선생님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민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민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반격을 준비하는 생존자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민은 친정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도장,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죠. 지민아,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절대 남편 명의로 넘기지 마.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았죠. 어머니는 민재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지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김지민. 다행히 민재 명의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는 서류들을 챙겨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가영이었죠. 지민아, 너 지금 인터넷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너 영상이 SNS에 떴어. 조회수가 미쳤어. 지민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임신부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영상은 학원 CCTV 화면이었죠. 민재가 지민을 끌고 가는 장면. 주차장 뒤편에서 발로 차는 장면. 배를 감싸고 바닥에 쓰러진 지민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다. 임신부한테 저럴 수가 있나? 저 남자 신상 털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돼. 의처증 환자 같은데 치료받아야 함.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섰습니다. 가영이 다시 전화했죠. 지민아, 이거 누가 올린 거야? 모르겠어. 학원 선생님이 복사해 주신 건데. 어쨌든 이거 완전 대박이야. 여론이 너 편이야. 하지만 지민은 불안했습니다. 민재가 이걸 보면 어떻게 나올까?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민재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재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재 씨 회사 인사팀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 아, 네. 사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죠. 야, 너 대체 뭐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에서 난리 났어. 인사팀에서 나 불러서 조사하겠대. 그건 당신이 한 일이잖아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학원을 갔으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 복도만 지나가도 수군거려. 그게 내 잘못인가요? 당연하지.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조용히 맞고 살라는 거예요? 넌 내 아내잖아.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지. 지민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내니까 폭행당해도 되나요? 임신했는데도요? 그건 당신은 병이에요. 의처증. 치료받아야 해요. 의처증? 내가?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웃고 다니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그게 바로 의처증이에요. 닥쳐. 내가 왜 병이야? 운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바람피는 건가요? 남자 차에 탔잖아. 수업이었어요. 수업이면 웃어? 민재의 논리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았죠. 어쨌든 넌 내 말을 안 들었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폭행해도 된다? 나는 교육한 거야. 아내 교육. 지민은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당신 지금 하는 말 들려요? 뭐? 아내 교육이라니. 아내가 물건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정말 치료받아야 해요. 내가 왜? 민재는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민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저녁이 되자 민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 다 너 때문이야. 당신 행동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임신부 폭행이요. 그건 너를 교육한 거라고. 그게 폭행이에요. 민재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영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너 변호사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응, 내 대학 동기야. 가정폭력 전문이래. 무료 상담해준대. 정말? 응. 내일 시간 돼? 응, 고마워 가영아. 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SNS에서는 여전히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죠. 임신부 폭행범 처벌하라. 이런 놈은 감옥 보내야 한다. 의처증 치료 의무화해야 함. 여성부는 뭐하나? 여론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민재의 회사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죠. 그런 사람을 회사에 두느냐? 우리 회사 제품 불매운동 하겠다. 회사는 더 이상 민재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박민재 씨, 이번 사건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해명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이 다 나왔잖습니까? 그건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로 임신부를 폭행했습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재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민에게 전화했죠. 야, 지민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만족해? 그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이 그런 건가요? 지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왜 이래야 하지? 다 그 여자 때문인데. 그의 의처증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파멸을 더욱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민은 친정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도장,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죠. 지민아,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절대 남편 명의로 넘기지 마.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았죠. 어머니는 민재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지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김지민. 다행히 민재 명의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는 서류들을 챙겨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가영이었죠. 지민아, 너 지금 인터넷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너 영상이 SNS에 떴어. 조회수가 미쳤어. 지민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임신부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영상은 학원 CCTV 화면이었죠. 민재가 지민을 끌고 가는 장면, 주차장 뒤편에서 발로 차는 장면, 배를 감싸고 바닥에 쓰러진 지민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다. 임신부한테 저럴 수가 있나? 저 남자 신상 털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돼. 의처증 환자 같은데 치료받아야 함.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섰습니다. 가영이 다시 전화했죠. 지민아, 이거 누가 올린 거야? 모르겠어. 학원 선생님이 복사해 주신 건데. 어쨌든 이거 완전 대박이야. 여론이 너 편이야. 하지만 지민은 불안했습니다. 민재가 이걸 보면 어떻게 나올까?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민재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재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재 씨 회사 인사팀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 아, 네. 사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죠. 야, 너 대체 뭐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에서 난리 났어. 인사팀에서 나 불러서 조사하겠대. 그건 당신이 한 일이잖아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학원을 갔으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 복도만 지나가도 수군거려. 그게 내 잘못인가요? 당연하지.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조용히 맞고 살라는 거예요? 넌 내 아내잖아.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지. 지민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내니까 폭행당해도 되나요? 임신했는데도요? 그건 당신은 병이에요. 의처증. 치료받아야 해요. 의처증? 내가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웃고 다니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그게 바로 의처증이에요. 닥쳐. 내가 왜 병이야? 운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바람피는 건가요? 남자 차에 탔잖아. 수업이었어요. 수업이면 웃어? 민재의 논리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았죠. 어쨌든 넌 내 말을 안 들었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폭행해도 된다? 나는 교육한 거야. 아내 교육. 지민은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당신 지금 하는 말 들려요? 뭐? 아내 교육이라니. 아내가 물건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정말 치료받아야 해요. 내가 왜? 민재는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민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저녁이 되자 민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 다 너 때문이야. 당신 행동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임신부 폭행이요. 그건 너를 교육한 거라고. 그게 폭행이에요. 민재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영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너 변호사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응, 내 대학 동기야. 가정폭력 전문이래. 무료 상담해준대. 정말? 응. 내일 시간 돼? 응, 고마워 가영아. 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SNS에서는 여전히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죠. 임신부 폭행범 처벌하라. 이런 놈은 감옥 보내야 한다. 의처증 치료 의무화해야 함. 여성부는 뭐하나? 여론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민재의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죠. 그런 사람을 회사에 두느냐? 우리 회사 제품 불매운동 하겠다. 회사는 더 이상 민재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박민재 씨, 이번 사건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해명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이 다 나왔잖습니까? 그건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로 임신부를 폭행했습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재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민에게 전화했죠. 야, 지민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만족해? 그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이 그런 건가요? 지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왜 이래야 하지? 다 그 여자 때문인데. 그의 의처증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파멸을 더욱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가영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자 가영이 따뜻한 차를 건넸죠. 지민아, 괜찮아? 응. 아기는 무사해. 다행이다. 근데 너 얼굴색이 안 좋아. 잠을 못 잤어. 민재가 계속 문자 보내고 지민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온 문자들.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가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패턴이네. 폭력 후에 사과하고 또 반복하고. 나도 알아. 그래서 변호사 만나봐야 한다니까. 내 친구 소개해줄게. 가영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내가 말했던 친구. 응, 지금 같이 있어. 잠시 후 가영이 전화를 끊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래. 무료 상담해준대. 고마워, 가영아. 뭘? 우리 사이에. 그리고 가영이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아, 너 지금 상처만 보이지? 현실적으로 살 길도 있어. 무슨 말이야? 변호사가 다 설명해 줄 거야.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넌 생각보다 강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지민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배가 살짝 아파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뉴스 채널을 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아파트 사진이 떠올랐죠. 지민은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특히 마포구 소재 아파트는 1년 새 평균 4억 원 상승했으며 화면 속 아파트, 지민이 아는 곳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남긴 바로 그 아파트였죠. 5년 전 대비 7억 원 이상 올라 실소유자들은 사실상 현금 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 현재 시세 11억 원. 11억. 지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서 검색했죠. 아파트 84제곱미터. 실거래가 11억 2천만 원. 최근 거래일 한 달 전.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억. 7억이 오른 거였죠. 엄마. 지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값이 오를 거라는 걸. 그래서 절대 남편 명의로 넘기지 말라고 하셨던 걸까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몇 번이나 말했던 것. 그 아파트 세금만 나가잖아. 팔아서 여기 전세금 보태자. 관리비도 아깝고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 너 혼자 명의로 두지 말고 우리 공동 명의로 하자. 지민은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집착하냐? 그냥 애물단지야. 세금만 축낸다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걸. 그래서 계속 팔자고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던 거였죠. 지민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김지민, 단독 명의, 지분 전부.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만약 민재 명의로 바꿨다면? 만약 공동 명의로 했다면? 이혼할 때 반은 넘겨줘야 했을 겁니다. 5억 5천. 민재에게. 지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재는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 노렸던 거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래서 지민이 어머니 유언을 따른다고 하자 점점 더 심하게 대했던 거였죠. 내가 아내를 때려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가며 지민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너랑 단둘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학원 뒤편에서 발로 차던 민재의 얼굴, 주저앉아 배를 감싸던 순간의 공포. 아기, 그게 내 새끼 맞아? 임신부를 차면서 했던 그 말.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저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 엄마가 남긴 이 아파트.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구나.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영아,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내일 변호사 만날 때 재산 분할 얘기도 자세히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무슨 일 있어? 친정 엄마가 남긴 아파트. 시세가 엄청 올랐어. 진짜? 얼마나? 11억. 뭐? 가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그거 너 명의지? 응, 단독 명의. 와, 그럼 너 완전 부자잖아. 아직 실감이 안 나. 내일 변호사한테 꼭 물어봐. 이혼할 때 민재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지민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이름은 친정 어머니가 남긴 11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남긴 이 길로 우리 잘 살게요. 지민은 배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증거, 법, 그리고 11억짜리 아파트. 김지민의 반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진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죠. 앉으세요. 가영이한테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민은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수진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는 완벽하네요. CCTV, 블랙박스, 목격자까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정도면 재판 없이 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요?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임신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니까요.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있죠. 재산분할. 지민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친정 어머니 유산이면 특유 재산이에요. 혼인 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 상속받았어요. 그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당신 거예요. 지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남편이 그 아파트에 기여한 게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지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그날 저녁 지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병원. 아기는? 괜찮아. 민재는 지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죠.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도 할 말 있어요.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배 나온 년이 이혼 타령이야? 배 나왔으니까 더 이혼해야죠. 아이한테 위험하니까.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재가 비웃었죠. 너 혼자 애 키울 수 있어? 돈은 어떻게 벌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웃기지 마.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CCTV, 블랙박스, 진단서 다 있어요. 지민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요. 민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진심이구나. 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몇 번째 그 말이에요? 이번엔 진짜야. 믿을 수 없어요.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민은 울면서 용서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죠. 좋아, 알았어. 이혼하자. 민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신 재산은 반씩 나누자. 혼인 중 재산이 뭐가 있죠? 너 엄마가 남긴 아파트 있잖아. 그건 제 특유 재산이에요. 재산 분할 대상 아니래요. 뭐?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래.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 네. 좋아. 그럼 나도 내 변호사 선임할 거야. 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겨졌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민재가 조용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민이 자는 동안 그는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죠. 서랍, 책장, 파일 박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실거래가 11억 2천만 원.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11억?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랐다고? 민재는 더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5년 전 시세 4억, 현재 시세 11억, 차액 7억. 미친.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죠. 11억짜리 아파트 주인을 차버린 겁니다. 그것도 이혼하자고 나온 상황에서. 안 돼. 안 돼. 민재는 서둘러 고지서를 다시 제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갔습니다. 자고 있는 지민을 바라봤죠. 이혼하면 안 돼. 절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뭐해요? 어제 내가 화를 냈지. 미안해. 지민은 놀라서 민재를 봤습니다. 우리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왜요? 어제는 좋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기 생각을 해야지. 아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아빠가 필요하잖아. 애한테. 지민은 민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변할게. 갑자기 왜 이래요? 너를 사랑하니까. 민재가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민은 손을 뺐죠. 당신, 뭘 알아낸 거죠? 응?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서재 뒤진 거 알아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시세 확인했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냉소를 지었죠. 당신이 필요한 게 아빠 역할이에요? 아니면 아파트예요? 그게 아니라 11억. 맞죠? 민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도 알아요. TV 뉴스에 나왔거든요. 지민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이혼하지 말자고. 지민아,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민재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부터 그랬죠. 엄마 아파트 노리고. 아니야. 그래서 공동명의 하자고 했던 거죠. 팔자고 했고. 그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지민아, 당신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죠.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야, 지민아. 이혼 서류 보낼게요. 도장 찍어두세요. 지민은 집을 나섰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었죠.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11억. 그 돈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지민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민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자택대기 명령이 풀린 거였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임신부 때린 그 사람? 영상 봤어. 진짜 충격이던데.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죠. 인사팀으로 오세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사팀으로 가자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박민재 씨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침을 삼켰습니다. 해고 조치입니다. 네. 해고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SNS 여론도 악화일로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사생활이잖아요. 임신부 폭행은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해고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부당해요.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영상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짐 정리하시고 오늘 중으로 퇴사 처리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후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는 박스에 짐을 담았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한 여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어머니였습니다. 민재야, 너 뭐 한 거야? 엄마, 인터넷에 내 영상이 다 돌아다니던데. 그게 임신한 며느리를 차? 내가 정신이 있냐? 엄마, 지민이가 다른 남자 차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엄마, 나는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아빠도 화나셔서 난리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족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를 사려는데 알바생이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알바생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본 거였죠. 영상 속 얼굴을. 집에 도착해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기가 오르자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민아. 왜 전화했어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다 너 때문이야. 만족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영상을 퍼뜨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전 영상 안 퍼뜨렸어요. 누가 올린 건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의 결과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임신부를 찾잖아요. 그건 너를 교육. 또 그 소리예요? 교육? 지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 정말 치료받아야 해요. 나는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임신부를 차나요? 민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안 찍어. 법원에 소송 들어가면 더 오래 걸려요. 좋아. 더 오래 걸리게 하자. 양육비랑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내가 지금 백수인데?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지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는 소주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깡그랑.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죠. 왜 나만 이래야 해? 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해장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동네 술집에 들어갔죠.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영상 속 그 남자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민재는 술을 주문하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손가락질. 민재는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등기 우편입니다. 민재는 문을 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원 봉투였죠. 뜯어보니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원고 김지민, 피고 박민재, 청구 내용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민재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5천만 원? 월 100만 원?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희망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패소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소송 가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었죠.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한 회사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나온 그분 맞으시죠?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해서요.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죠.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다 지민이 때문이야. 다 그 여자가 나를 배신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빈 소주병들, 배달음식 쓰레기, 빨래더미. 민재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때 멀쩡한 직장인이었던 남자. 이제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한 달 후,
지민은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죠. 민재는 초췌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앉았죠. 지민아,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죠. 나 정말 잘못했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회사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부모님도 날 외면하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냥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임신부를 차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나 정말 변할게. 치료도 받을게. 너무 늦었어요. 지민은 단호했습니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죠. 놓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미 몇 번을 기회를 줬어요. 지민은 손을 뺐습니다. 처음 때렸을 때도 용서했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도 용서했어요.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으니까.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학원 뒤편에서 차였을 때 알았어요. 지민아,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민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아빠 없이? 당신 같은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나아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하잖아. 나도 아빠야. 아빠가 엄마 배를 차요? 그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걸 알아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음파에서 아기 심장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면 다 용서되나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기가 위험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지민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과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아이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나요? 화가 나서 실수한 거야. 실수가 아니에요. 의처증이에요. 지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이에요. 제가 받아봤어요. 뭐? 당신은 병적인 의처증 환자래요. 치료받지 않으면 재발한대요. 민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아내가 운전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웃어서. 웃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남자 앞에서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죠. 지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이게 당신이에요. 치료받지 않으면 또 그럴 거예요. 저한테든 아니면. 지민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딸한테도 그럴 거예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의처증은 통제 욕구예요. 딸도 예외가 아니래요. 말도 안 돼. 현실이에요. 지민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합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민아, 제발. 민재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한 걸음 물러났죠. 저 이제 안 무서워요. 당신이. 예전엔 무서웠어요. 맞을까봐, 또 화낼까봐. 지민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뭔데? 혼자 남겨지는 거요. 아무도 곁에 없는 거.
민재는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요.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지민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서 만나요. 지민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신과 상담 서류가 놓여 있었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적 의처증, 치료 필요, 재발 가능성 높음. 그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나는 병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목소리였죠. 카페를 나온 지민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배가 묵직했습니다. 이제 8달, 한 달만 있으면 출산이었죠.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었죠.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버스가 왔습니다. 지민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카페가 보였죠. 민재가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앞만 보고 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뱃속의 아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민을 태우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죠. 민재를 남겨둔 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2달 후, 산부인과 분만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죠. 으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가영이었습니다. 지민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아, 아파. 거의 다 왔어. 머리 나왔어.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민은 남은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지민에게 보여줬죠.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3.2kg. 아주 건강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것이었죠.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가영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잘했어. 정말. 고마워, 가영아. 내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야. 두 사람은 웃으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은 퇴원했습니다. 가영의 차를 타고 새보금자리로 향했죠. 친정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 11억짜리 그 아파트. 하지만 지민은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세를 놓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전세금 6억. 그 돈이면 당분간 충분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가야.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고 조용했죠. 지민은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 지민은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재산 분할 없음. 아파트는 온전히 지민의 것이었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지민은 판결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기 얼굴 좀 보여줘. 지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죠. 나중에요. 당신이 치료받고 나서. 정신과 치료 6개월 받으면
그때 면회권 드릴게요. 알았어. 민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안전할 때. 석 달 후, 지민은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었습니다. 이 모닝은 어때요? 영업사원이 하얀색 소형차를 가리켰습니다. 500만 원이면 되고 연식은 5년 됐어요. 시승해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지민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익은 운전대의 감촉.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일주일 후 지민은 자신의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얀색 모닝. 작지만 그녀에게는 완벽했죠. 뒷좌석에는 아기 카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자, 우리 딸. 첫 드라이브 가볼까? 아기는 카시트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보건소.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우회전 신호. 지민은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깜빡, 깜빡. 문득 생각났습니다. 운전학원 첫날. 이 선생님의 말. 우회전할 때는 방향지시등 켜시고 천천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날 받았던 칭찬. 잘하시네요. 그 칭찬 때문에 시작된 지옥.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우회전했습니다. 부드럽게, 안전하게 아기를 태우고 그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우리 잘하고 있지? 지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맞을까봐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아 차는 햇살 가득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지민과 아기를 태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보건소에 도착해 주차를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죠. 맞지, 아가야? 엄마 운전 잘하지? 아기를 안고 내리는데 옆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임신 중인 여자였죠.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해. 괜찮아요. 조심해야지. 아기 있는데.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지민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죠. 나는 저런 사랑을 못 받았지만 우리 딸은 다를 거야. 지민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줄 사랑은 조건 없어. 내가 웃어도 울어도 누굴 만나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엄마를 바라봤죠.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 지민은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차는 다시 도로로 나갔습니다. 신호등 앞. 우회전 신호. 지민은 능숙하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배도 부른 년이 운전은 또 왜 배워? 지민은 피식 웃었습니다. 배워서 이렇게 우리 딸 데리고 다니지. 차는 부드럽게 우회전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길. 꽃이 핀 가로수. 밝은 미래. 김지민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법의 보호를 받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운전대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암전됩니다. 하얀 모닝이 햇살 속을 달리는 모습을 남긴 채